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에릭입니다.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주제를 모기지 금리 내려갈까? 라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한번 먼저 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명언만 해주지 말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 방법은 저희가 직접 찾아야겠죠. 자, 과연 어떤 방법이 잠자는 동안에도 저희에게 돈을 벌어다 줄지 보겠습니다. 모기지 금리 과연 언제 내려갈까? 제가 반기마다 아니면 연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는데 올해는 FOMC 있을 때마다 전망을 좀 해드렸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벗어나게 틀린 게 바로 전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국채금리, 모기지금리 같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추세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지금 모기지금리는 어떻죠? 국구채금리 올라갔죠. 바로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것에 발맞추어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2년짜리 단기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짜리 국구채 금리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 이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 국구채 금리는 앞으로의 성장과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금리 변동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채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항상 말로 모기지 금리는 10년짜리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무엇일까? 왜 국고채 금리는 올라가고 내려갈까? 국채 가격은 왜 상승하고 하락할까? 이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망편에 대해서 들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미국 국채 이미지입니다.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액면 가격, 그리고 발행 이율, 만기 이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액면가가 얼마죠? 100만 불짜리입니다. 만기에 100만 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발행 이율, 쿠폰 이자. 큰 주먹에 써 있죠. 자, 그리고 만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발행한 게 1977년 2월 15일에 발행을 해서 만기가 언제예요? 2007년. 그러니까 이건 몇 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채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액면가 그리고 발행 이율, 만기 이 세 가지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공식처럼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역의 상관관계다라는 것은 공식처럼 외우세요. 근데 외우시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 10,000달러짜리 채권의 표면금리는 5%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500달러예요. 매년.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10,000불이 아니라 11,000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채 가격은 상승했는데 자, 수익률은 500불이 얼마로 이제 나눠줘야 되죠? 11,000불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5%가 아닌 약 4.55%. 이해되셨죠?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반대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드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그러면은 5%의 이자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은행에서 6%, 7% 주겠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10,000불이 아니라 채권 가격이
9,000불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표면금리 이자는 5% 해가지고 500불입니다. 그럼 500불을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9,000불 나눠주면은 수익률은 약 5.56%. 채권 가격은 하락했지만 수익률은 높아졌어요. 반대처럼 채권 가격은 상승했지만 수익률은 낮아졌다. 이 역외상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이 이야기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주십니다. 자, 국채 가격이 상승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국채 가격이 왜 상승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주식 시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채권 쪽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고 주식이 화랑이에요.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안 하겠죠.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갈 테니 그럼 채권 가격은 하락할 테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는 딱 여기까지 하고요. 자,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채권 수익률 급락의 국채 가격 강세 베센트 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차기 미국 재무부 장관 후보로 월스트리트 출신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콧 베센트를 지명을 했으니 이분이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은 급락, 국채 가격은 강세. 이거는 좀 재정 건전성에 염두를 해둬서 지금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모기지 금리 언제까지 내려갈까? 지금 현재 10년짜리 국고채 금리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발맞춰서 지금 보면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입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년짜리 이제 그런 국고채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등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당분간은 모기지 금리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급락은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추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한 6% 중반 내외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 접하다 보시면은 내가 몇 %의 이자를 부담하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6% 중반에서 7%까지는 내가 모기지를 부담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당연히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리가 내려가면은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낮은 금리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아직 현재 이 모기지 금리는 좀 저항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팔고자 하는 분들도 이 금리대에서는 애매한데 라고 하면서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바이어들도 쉽게 이 금리에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올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당분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걸로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임기 시작 때 많은 공약들이 나와서 많은 것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때 좀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점도표를 보면서 기준금리 내려갈 거다. 자, 그러면은 국채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모기지금리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자, 기준금리는 내려갔고 12월에 또 한번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는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실업률은 뭐 예상치보다는 아주 크게 고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4.1% 살짝 낮아지긴 했으나 뭐 연말까지 목표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좋은 주제가 실업률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연체율은 네오집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체율 이야기 나오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소폭 증가는 했어요. 네, 2023년 3분기부터 쭉 보시면은 소폭 증가는 했는데 지금 현재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네, 1.5%.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KS실러 인덱스입니다. 주춤합니다. 지금 그래프 끝을 보시면은 약간 하락. 근데 KS실러 인덱스는 2개월 전이니까 약간 후행 지표입니다. 지금 계절적인 요인, 이제 이 앞으로 발표될 거, 11월 거, 12월 거, 1월 거 보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바이어스 마켓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원래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으나 금리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다. 이 추세는 못해도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이 추세가 좀 유지는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큰 미국 부동산에 변동을 줄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KS실러 인덱스 여러분들도 계속 보세요. 자, 매물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주택을 구입하고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언제쯤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까 보실 텐데 지금 현재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야.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 해가지고 매물을 그렇게 많이 내놓진 않습니다. 반면에 집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금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매물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8월부터 그냥 거의 일정한 이제 수준. 연말 되면은 조금 더 빠질 거예요. 매물은 조금 더 빠질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줄어들 거고요. 매물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년 한번 상반기를 좀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셀러들보다는 바이어스 마켓, 매수자들한테는 우위인 시장이에요. 왜냐면 집을 많이 안 사려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조금 이 시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요약을 해보자 합니다. 2025년 미국 부동산 전망.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 및 부동산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채권, 국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채 가격과 수익률의 상관관계, 역외상관관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예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안 나올 것이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저희는 지금 이제 모기지 금리 인하되는 시기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차기 미국 재무부 장관 현재 지명된 사람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지명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성향으로서는 과연 그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부동산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2025년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하세요.